제1회 체커 테스트 실기 71번 185쪽을 볼게요. 산소 마스크 중요한 이 부분만 읽으면서 문제 풀게요. 산소 마스크 가장 효과적인 산소 투여 방법으로 거의 100%에 가깝게 산소를 투여할 수 있어 비강 캐뉼라보다 고농도의 산소를 줄 수 있고 방법으로 손을 씻은 후 환자에게 하고자 하는 것 산소 사용 시의 안전수칙에 대해 설명하고 반자회를 취해 주시고요. 필요한 만큼 산소를 틀어주고 환자 얼굴 모양대로 마스크를 맞춰주고요. 귀 뒤나 뼈 도출 부위에 피부 자극 방지를 위해 거즈나 패드를 대어주시고요. 주의사항에서 건조한 산소로 눈의 자극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의 눈쪽 부분을 꼭 맞게 씌우고 산소를 계속 공급할 경우 2시간마다 마스크를 제거해 피부를 건조시킨다. 문제 71번. 마스크 주변의 피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피부를 건조시킨다. 자, 그 다음에 61쪽을 펴볼게요. 자, 뇌과적 무균실에 관한 것만 골라서 읽어볼게요. 뇌과적 무균술, 병어서 세균의 균을 감소시키거나 전파를 방지한다. 손끝이 항상 아래로 가도록 하고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비벼 씻고 환자와 접촉 직후 오염된 기구에 닿거나 시술하기 전, 기록이나 투약 전 모든 간호 업무 시작과 끝에는 반드시 씻고 가운이 겉으로 나오며 목끈을 이용하여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시고 코와 입을 완전히 덮고 윗끈은 귀 뒤로 아랫끈은 목 뒤로 빼시고요. 넘겨볼게요. 63쪽 뇌과적 손 씻기 비누 거품이나 유니폼에 튀지 않도록 하고 손을 씻은 후에는 수도꼭지를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도록 하고 만져야 할 경우 타올로 감싼 후 만지시고요. 손을 씻는 동안 물이 팔에서 점박으로 흐르도록 하시고 30초 내지 1분 이상 흐르는 물에서 문지르며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고 가장 오염된 부분으로 여기는 손톱 밑이나 손가락 사이를 주의 깊게 씻으며 손톱으로 긁지 않으시고요. 넘겨볼게요. 장갑 착용 시 손위생.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손위생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손위생을 수행하고 혈액이나 체액 등에 노출돼 위험이 있거나 점막 또는 손상이 있는 피부와 접촉할 경우 장갑을 착용하시고 장갑 착용 시 사용 직후에 바로 벗고 매 환자마다 장갑을 교체하시고 동일한 환자에서 오염된 부위로부터 다른 부위를 접촉할 경우 장갑을 교체하거나 벗고요. 넘겨볼게요. 69쪽 격리실 밖에 걸어둔 가운의 사용은 오염된 면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반 환경을 보호하게 하고요. 가운에서 깨끗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은 가운의 안쪽 면과 목 부분이며 가운을 입을 때 목끈을 먼저 매고 허리끈을 매고 반대로 풀 때는 허리끈을 먼저 풀고 손을 씻은 후 목끈을 푸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 착용의 목적을 보시면 의료 직원이 복장을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넘겨서 보호장비 착용 순서 뇌과적 무균술, 손 씻기, 모자, 마스크, 가운, 장갑, 보안경 또는 손 씻기, 모자, 마스크, 보안경, 가운, 장갑 이 순서대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73조 교환 시기 마스크는요. 마스크를 쓴 지 2시간 이상 경과했을 때, 환자가 간호사의 얼굴에 대고 기침했을 때, 발 안으로 마스크가 축축해지거나 습기가 있을 때, 감염병 환자와 가까이 접촉했을 때, 간호를 마친 후 반드시 마스크를 어떻게 된다? 교환하셔야 되죠. 문제. 적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장갑은 환자 보호할 뿐만 아니라 노출이 되었을 때나 점막 손상 등의 피부 접촉할 경우에 착용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한 후에 가운을 착용하시고요.
마스크는 2시간마다 교환하시고 격리실에서 가운 착용은 간호사 유니폼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요. 모자는 오염 방지를 위해서 격리실에서 착용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196쪽을 볼게요. 욕창 간호. 자, 욕창 간호에서 1번 환자를 깨끗하고 건조하게 유지시키고 압력을 주지 않으며 정기적인 운동을 통하여 근육의 긴장력을 좋은 상태로 유지시켜주고 침상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환자의 피부 이상을 간절할 수 있다. 목욕을 잘 닦고 말리며 로션으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운동은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신체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환자가 움직일 수 있으며 침상에서 내려와 운동하게 하고 만약 스스로 움직일 수 없으며 수동적 관절 범위 운동을 실시한다. 자세를 변경하여 한 곳에 2시간 이상씩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는 요창 예방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자세이지만 사지마비 환자, 척수 손상 환자, 말초 부종 환자, 둔부 근육 견축 환자는 이 자세를 취할 수가 없고요. 창고 부위에 발적이 생겼을 경우 측이를 취해주며 30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침대 높임으로써 몸과 매트리스가 닿는 면적을 넓혀서 압력받는 부위에 압력을 줄여주고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주시고요. 등 마사지를 자주 실시하여 의자에 앉을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 상처 배의 물이나 요식음 습기로부터 피부를 보호. 좋은 영양은 욕창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단백질은 신체 조직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단백 음식을 제공하고 고탄수화물과 고비타민C기 그리고 세계 균형을 적당하게 위하여 물을 많이 마시고요. 환자 피부의 조련지 곳을 주의하여 관찰하시고 발적이나 푸른 점 조직이 파괴된 다른 증상이 있으며 보고하시고 피부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변화침료, 진동침료, 공기침료, 물침료 사용하시고 항상 침상 추루가 습기는 피부를 자극하는 요인이므로 자극을 제거하기 위해 침상을 바꿀 때는 미돈 이불에 주름지 곳이 없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겨 피부 압력이나 마찰을 감소시켜주고 침상이 젖었는지 자주 확인하시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밑 혼이불에 보스럼기나 주름이 없도록 신경 쓰는 이유는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자, 그 다음에 303쪽을 볼게요. 자, 체이베이과 물리요법. 체이베이과 물리요법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효과적인 호흡기 질환의 치료 방법으로 다른 치료 방법과 병행이 되고요. 이들 방법은 어떤 원인에서든 다량의 분비물을 배출하는 수술 전 환자, 효과적으로 기침하지 못해 다량의 분비물이 차 있는 수술 후 환자, 갯땀이 많이 나오는 기관지 폐렴 환자, 폐익농양 환자, 비이만 또는 부동 환자에게 효과적이다. 문제 갯땀이 많이 나오는 기관지 폐렴 환자와 기도 분비물이 많거나 비효율적인 기침을 하는 환자에게 기도 분비물을 묽게 하여 분비물을 쉽게 뱉어낼 수 있도록 역학적 원리를 적용할 때 그 간호 방법은 흉부물리요법. 114쪽을 빌게요. 자, 한 장을 앞으로 넘겨보시면 위간산입, 비위간산입 나왔고요. 자, 중요한 것만 방법 중에서도 다 중요한 게 아니고요. 꼬집어서 몇 개만 볼게요. 환자의 상태가 허용되면 고팔로스테이를 취하도록 돕고 베개로 머리를 받치고요. 위례용 장갑을 끼고 콧구멍의 조직 손상과 폐색이나 기형 유무를 관찰. 위관을 준비. 플라스틱 위관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고무 위관은 얼음물에 5 내지 10분 정도 담근다. 위관 산입 길이, 콧끝, 귓볼, 검사도기를 결정하고 반창고로 표시. 위관 끝 10 내지 20cm 정도의 수용성 윤활제나 물을 바르고 선택한 비공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따라서 위관을 돌리며 부드럽게 산입. 대상자가 구역질을 하면 위관 산입을 중단하고 입으로 숨이 쉬게 하고 관을 강제로 넣지 않는다. 환자에게 청사증, 구역질, 기침, 발열, 호흡곤란이 나타나는지 관찰. 계속해서 구역질을 하면
펜라이트와 앞서자로 튜브가 목구의 뒤편에 꼬여 있는지 확인, 표시된 부위까지 삽입되면 유관의 정확한 위치 확인, 반석구로 안전하게 고정. 관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환자가 오른쪽으로 누워 있어야 위가 간이 쉽게 들어가기 쉽게 중앙으로 위치. 방사선 촬영으로 관의 위치가 확인 전까지 환자를 가능한 한 오른쪽으로 눕게 한다. 장갑을 벗고 물품을 정리한 후 소원을 깨끗이 씻는다. 문제. 비위관을 삽입하는 중에 환자가 헛구역질하면 구토를 한다. 간호 좀비에 시할 간호는 잠깐 쉬게 한다. 335쪽 볼게요. 요 생산 변화. 자, 정의 위주로 볼게요. 단용. 1일 소변량이 증가해요. 2500cc 이상이며 5000, 6000cc가 되는 것을 말한 거. 필요. 소변량이 감소되어 1일 400, 500cc 이하로 소변을 벼는 경우. 무효. 하루에 소변량이 100cc 이하인 경우. 소변의 신장에서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 소변 배설이 되지 않은 상태. 단백뇨. 보통 검사는 알부민이 극히 미량만 배설된 유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평범한 검사로도 알부민이 소변에서 증명된 경우 단백뇨라 한다. 당뇨. 정상뇨에서 미량 배출되나 보통 검사에서 당이 증명되면 당뇨. 농뇨. 농세포가 소변에 많이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 혈뇨. 소변새를 붉게 할 만큼 소변에 혈액이 있으면 유관장 혈뇨. 케톤. 정상 소변은 발견되지 않으나 탈수, 당뇨병 등의 경우 배출. 빌루비. 정상 소변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관질환, 담도폐쇄, 질환들에 의해 혈액의 양이 증가하여 소변에 나타나. 빈뇨. 정상보다 자주 배뇨하는 상태로. 긴박뇨. 방광에 있는 소변의 양과 관계없이 요의가 일어나며 참지 못하고 즉시 배뇨하고 싶은 것. 배뇨곤란은 배뇨 시 동통이 있거나 배뇨하기 어려운 상태. 윤뇨증은 소변을 가린 나이 4, 5세 지나서도 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 현상을 반복되는 경우. 양뇨증은 밤에 잠에서 잠자리에 소변 싸는 경우. 윤뇨증은 낮에 자신도 모르게 소변을 싸는 경우. 요식음은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배뇨하는 것. 요 전체는 신장에서 소변이 생성되나 스스로 방광을 비울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방광에 소변이 축적되는 상태. 문제. 요 정체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소변이 생성되나 방광에서 배설되지 않는 상태. 자, 페이지 184쪽 볼게요. 자, 비강 캐뉼라. 비강 캐뉼라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고 대상자가 편안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점 팁을 볼게요. 비강 캐뉼라는 대상자에게 적용하기 쉽고 대상자가 편안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비강 캐뉼라는 산소를 비교적 낮은 농도로 공급하고 높은 농도의 속도로 주입할 수는 있으나 분당 6리터 이상은 환자가 산소를 삼키게 되어 비강과 인두점막을 자극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빼먹었는데요. 밑에 보시면 비강 캐뉼라 2번에서 밑에 보시면 즉 비강 캐뉼라를 통해 산소를 투여받고 있는 대상자는 말하고 먹을 수 있어 편안해야 한다. 됐죠? 문제. 비강 캐뉼라의 장점은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자, 비강 내 점막을 자극을 주고요. 흡입산소 농도는 23 내지 44%까지 줄 수 있고 5번 내용은 산소 마스크 관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32쪽을 필게요. 구강 체온 측정. 구강 체온 측정은 가장 편리하고 용이한 측정 부위로서 표준 체온이라 할 수 있으며 복부 수술 환자나 위험 환자, 충수, 절제수 환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 체온을 측정할 수 없는 사람은
자, 5, 6세 이하의 소아 하나나 노인 환자, 의식이 없는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간질환자, 히스테리 또는 불안 신경증이 심한 환자, 감기로 코가 막히거나 기침이 심한 환자,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환자나 산소를 흡입 중인 환자, 구강이나 코를 수술한 환자, 급성 분해형 환자, 입을 다물기 힘든 환자, 흡연 직후 환자, 원으로 떠는 환자, 담배나 껌같이 음식물을 섭취를 한 후 10분 이내, 뜨겁거나 찬 음식을 먹은 후 30분 이내의 경우. 자, 문제. 측정해서는 안 되는 환자, 경련 환자죠. 자, 페이지 38쪽 볼게요. 자, 심천 맥박은 신생아나 심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정확한 맥박을 측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고요. 방법 중에서 중요한 거, 좌측 중화 쇄골선과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늑골간이 만나는 진점이 심천 부위를 확인하여 촉진. 즉, 대상자를 눕거나 앉게 한 후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서 피부에서 청진, 간혹 기록지에 심천 맥박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붉은색으로 A라고 기록하고요. 이상 있으면 보고. 주의사항은 맥박 교손의 경우 한 사람은 심천 맥박, 한 사람은 말초 부위 맥박 동시에 특정해서 두 수치의 차이를 비교하여 맥박에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측정치를 기록하죠. 문제. 불규칙한 맥박을 측정하는 방법은 뭐죠? 청진기로 심박 동수를 정확히 측정한다. 자, 197쪽 볼게요. 자, 제일 위에 팁. 욕창호흡할 대상자. 신체 조직의 상태 변화와 순환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항기압 60ml/H 이하인 경우 욕창 발생 우려가 높고요. 무의식 환자, 마비 환자, 실금 환자, 몹시 마른 환자, 노인, 부종이 심한 환자, 당뇨병 환자에서 후발한다. 자, 문제. 우려가 되는 환자로 오른 것은 무의식 환자죠. 그 다음에 55쪽 볼게요. 자, 팁. 소독 및 멸균과 관련된 용어 정의. 자,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전부 사멸하고요. 소독은 전염성 병균을 죽이는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세균의 아포는 사멸시키지 못한다. 방부제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하여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고요. 무균은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병원성 미생물이 없는 상태. 감염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이 숙주에 침입해 증식하는 상태. 살균은 세균을 죽이는 것. 정균은 세균의 성장 방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방부제 일종. 면역은 미생물의 침입에 대한 인체의 저항력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16조 자, 문제를 볼게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세균의 생활 환경이나 서식을 불리하게 만들어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하는 걸 뭐죠? 방부. 자, 16조 17조 볼게요. 자, 중요한 위주로 볼게요. 팁, 청결한 환경. 바닥 청소 시에는 비지를 하지 않는다. 병실 바닥에 물이나 용액을 엎질렀을 때 빨리 닦아야 하는 이유, 사고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입원실. 청소는 오염이 적은 구역에서 많은 구역으로 하시고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 병실 바닥은 모두 청소한 후에 나중에 청소. 감염된 환자의 친구는 절대 털어서는 안 되고요. 모든 가구는 제자리 정돈. 고장난 물품이나 전기제품은 즉시 보고 수리. 그 다음에 가구. 병실 내 가구는 마음대로 다른 방에 옮기는 일을 삼간다. 서랍 또는 문짝은 무리하게 닫거나 열지 않도록 주의하며 파손된 부분이나 사용한 불편한 가구는 수선부에 알리고요. 가구를 비눗물에 닦을 때는 수돗물 온도를 그대로 사용하고 비누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한 후 모코를 말리시고요. 단백질 피나 점액이 묻으면 찬물에 헹군 다음 더운 물로 씻고요. 과사나 수소수는 응열된 혈계를 제거하는 데 효과죠.
필요시마다 소독하며 변기나 소변기는 매일 아침에 솔로 닦고 소독약으로 헹구시고 고무 제품은 찬물에 먼저 헹군 후 더운 물 비누로 씻고요. 고무 제품은 응단에서 물기 없이 완전히 말려서 두시고요. 그리고 고무포는 꺾이지 않게 하시고요. 거즈나 소매 처리는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죠. 자, 문제. 병실 관리 방법. 바닥 청소 시 비질하지 않고 가구는 수돗물 온도 그대로 비눗물로 닦으시고요. 꽃은 상관없고요. 환자 보호에서 보호자에게 청소를 시키지 않고요. 파손되거나 고장난 가구 조각은 수선부에 알리죠. 자, 페이지 69쪽을 볼게요. 격리의 종류로는 일반 격리, 전파 격리, 역격리가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격리죠. 자, 역격리는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위 환경을 무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반 격리와 달리 역으로 환자가 저항력이 낮아서 다른 환자나 병원 직원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감염 상태가 의심되는 의료직원은 보호적 격리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서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이 환자 어떤 환자냐? 화상 환자, 백혈병 환자, 리포종 환자, 재생불량성 환자, 앞서민혈 환자, 항암제 상용 환자, 보산비지 호르몬 사용 환자나 피부염 환자, 신장이식 환자, 무관리 세포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 환자 등이 얘네는 접근해서는 안 되겠죠. 문제. 역격리법에 대한 내용 옳은 거. 감염에 민감한 사람을 위해 주의 환경을 무균적으로 유지하는 거. 자, 140쪽을 필게요. 자, 신체 부위별 관절 운동은 그림을 보고 그에 맞는 것만 골라서 할게요. 자, 1번은 신전, 척추 신전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척추 굴곡, 3번은 과신전, 5번은 어깨 과신전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측면 굴곡에 해당되는 것은 4번이죠. 자, 129쪽을 필게요. 그 다음에 체인 유지의 목적을 볼게요. 적절한 체위를 유지하는 것은 환자에게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치료에 영향을 주고요. 환자의 진찰, 진료 및 간호에 적합하며 환자에게 편한 체위를 만들어주고 전맥혈, 귀환, 피부 통합성 유지, 폐와 순환계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함,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배액을 촉진시키기 위함, 근육의 수축 방지, 욕창 예방과 호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체위성 저혈압 예방, 하부 폐의 분비물 정체를 예방하기 위함이죠. 문제. 환자의 체위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 자, 226쪽을 볼게요. 자, 볼게요. 투약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을 볼게요. 약을 반드시 의사 처방에 의하여 사용한다. 약을 쓸 때는 그 약의 효력과 중독 증상에 대해서 알고 사용해야 한다. 반드시 약품명과 일회의 분량이 정확히 기입된 것만 사용한다. 한 병에서 다른
다른 병으로 약을 옮기지 않도록 한다. 물약은 정확하게 따른다. 약을 너무 많이 따랐을 경우 약병에 다시 붙지 않으며 사용량 이상의 양은 버리고 투여한다. 약은 반드시 의사가 지시한 시간에 약을 준비한 사람이 투여한다. 약제를 이설시킬 경우 약의 용해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미지근한 물에 타서 주도록 한다. 자극성 약이나 치아 변색에 염려가 있는 약은 철분제 같은 것 약은 빨대를 사용하고 수술 후에는 수술 전에 주던 약을 주지 말고 새로운 오더를 받아서 투약 전에 환자의 상태를 조사하여 중독 증상이 있는지 관찰, 약을 먹거나 주사 후에 환자에게 부작용이 있는지 관찰, 환자가 약을 거부하거나 투여할 수 없었을 때는 간호사의 의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차트에 기록, 만일 잘못 사용할 때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해 응급처치, 연명이나 약 표지를 바꿔 바뀌지 않도록 하고,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은 법률의 규제를 받으므로 수량을 잘 확인하며 보관 시에는 반드시 약장에 넣고 적어둬야 한다.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입원 카드나 아이디 패드 팔찌를 확인하거나 환자가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말하도록 대상자의 이름을 물어보아 확인. 항생제는 첫 번째 주사 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여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모르핀이나 데메롤은 호흡을 억제시키므로 투여 전에 호흡수를 확인. 문제 볼게요. 약물의 경구 투여 시 유의사항. 체약은 병을 옮겨서는 안 되고요. 환자가 수술을 받은 후 수술 전 주던 약을 주지 말고 새로운 오더를 받아서 투약하시고요. 그 다음에 138쪽을 빌게요. 운동의 종류는 능동운동, 수동운동, 증장성 운동, 등척성 운동이 있고요. 능동운동은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하여 근육의 힘, 형태, 크기를 유지하고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하는 것이고요. 수동운동은 환자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수동적으로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등장성 운동은 관절이 움직여서 근육의 길이는 변하지만 근육에 걸리는 힘은 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체 운동과 일상생활 활동, 능동적 가동 범위의 운동은 등장성 운동이 되죠. 등적성 운동은 뭘까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석고붕대를 했을 때 손상된 다리의 근육 힘을 유지하게 돕는 거, 이런 것들이 등적성 운동이죠. 자, 그리고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나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거, 예를 들자면 물건을 들고 있을 경우 벽을 밀 때 골다공증 환자 근육 수축할 때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죠. 자, 문제. 근육 강화와 근경축 예방, 전맥 우려를 예방하고 섬유의 긴장을 증대시키는 운동은 등척성 운동이죠. 다음에 108쪽 빌게요. 자, T. 특수 구강 간호 시 사용할 수 있는 용액. 분산수, 중종수, 과산화수소수, 0.9%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헥시딘, 미네랄 오일 이렇게 있죠. 문제 볼게요. 자, 다 읽지 않고요. 구강을 체결하기 위해서 악취를 제거하는데, 자, 구강 간호에 사용하는 용액. 자, 생리기염수, HO2는 과산화수소수, 글리세린이었죠. 자, 71쪽을 빌게요. (71쪽에) 가운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 볼게요. 가운 입고 벗을 때 주의사항. 가운을 입을 때는 가운의 겉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간호사의 유니폼이 충분히 가려워지도록 입는다. 격리실에서 가운을 벗을 때는 허리끈을 푼 다음 손을 씻은 후 가운 안쪽과 목둘레가 오염되지 않게 목 뒤에 끈을 푼다. 가운을 걸어둘 때 격리실 밖의 청결구역에서는 가운의 외면, 오용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게
즉 강원의 쑥이 밖으로 나오게 접어서 걸며 격리실 안에서는 강가운의 외면 모형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걸다.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등을 마주 향하게 하고 지나간다. 문제. 격리병실에서 사용한 가운을 격리실 안에서 걸어둘 때 주의사항 거죠. 오형 부분이 겉으로 나오게 건다. 자, 151쪽 펴볼게요. 자, 침대에서 침대로의 이동을 볼게요. 환자의 두 팔을 가슴에 모아주고요. 환자의 두 다리를 모으고 무릎을 세우고 한 사람은 환자의 어깨와 다른 팔은 허리 쪽에 넣고 지지한다. 다른 한 사람은 한 팔을 대상자 허리 아래를 지지하고 한 팔은 두 무릎 밑을 지지한다.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추어 등을 올린다. 자, 문제 볼까요? 자, 그림에 1-97과 같이 되어 있는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91번 전시마취 하는 수술 전 간호에 대해서 볼게요. 자, 207쪽을 볼게요. 207쪽에 수술 전 일반적 간호. 자, 다 안 읽고요. 중요한 인물 키포인트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넘겨볼게요. 자, 우선 넘기기 전에 이 환자가 입원하며 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친척이나 친구의 번호 물어봐서 기록지를 기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옷이나 기증품은 병원 규칙에 따라 가족에게 주어 집에 가져가게 하거나 잘 보관. 그 다음에 수술이 결정되면 의사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고 간호사는 이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력을 수집해야 되겠죠. 활력증후,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병력, 경력 이런 것들 자료를 수집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술 이후 요인인 사정, 연령, 영양 상태나 비만 정도, 심리적 상태, 질병, 약물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진단전 검사, 기본 검사 있죠. 혈액 검사, S선 촬영, 조직 검사, 번크루 검사, 대소변 검사를 하고요. 자, 이런 검사를 하시고 바로 검사물을 정확하게 채취를 해서 넘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술을 합병증을 예방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수술 전에 환자에게 금식이나 수술 후 조기 이상 같은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공포와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겠죠. 자,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 보기 전에 다시 한번 208쪽 909쪽을 볼게요. 자, 먼저 수술을 할 체인 반자회를 취하게 교육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심호흡, 기침, 시범을 보인 후 기침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정맥기한 순환 혈류를 진직시키기 위해서 다리 운동에 대한 것을 설명해주고요. 자, 2시간마다 5번 반복, 하루에 3 내지 5회, 탄력 스타킹 사용 방법 교육, 그 다음에 조적 굴고 조백 굴고 무릎을 굽혔다 하는 연습을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면을 제대로 취하시도록 해주시고요. 전날 밤 10시부터는 수분이랑 음식 구강으로 섭취하는 거 일찍 금하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은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관장은 CMC가 이상적으로 온도는 40.0도 5도로 준비를 해서 자 튜브 삽입 동안 입을 벌리고 숨을 쉬게 하고 배꼽을 향하게 삽입하고 환자가 복통을 호소할 때는
중단했다가 계속하시고요. 그리고 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수술함부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상모를 하시고요.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자, 전신마취를 하는 환자의 수술 전 간호에 대한 설명. 기제품은 가족에게 주어서 집에 가져가게 하거나 보관. 의치는 설명을 안 했네요. 그릇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겠죠. 자, 머리핀은 빼고 긴 머리를 갈라 묶어서 단장하게 하고요. 속옷은 벗기고요. 수분이나 음식 등 금식을 시켜야 되죠. 자, 페이지 21쪽을 볼게요. 자, 21쪽 태원씨 환자 간호 볼게요. 자, 태연 지시가 나면 원무과로 태연 서류를 보내서 태연 수속하고요. 환자가 태어난 후 추후 병원 병문과 일자와 장소, 집에서 해야 할 것들, 투약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이상 증상에 관한 것들에 교육시키고요. 태어는 병원 외래 방문 일자를 알려주시고요. 가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경우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이나 기관 이용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가정 간호 서비스를 연결해 주고요. 환자의 옷을 챙겨주고 소지품을 내주며 입원 환자 명단에서 이름을 지우고 기존품 발환 시에는 반드시 설명을 받고요. 환자가 다 준비되면 작별 인사를 하고 휠체어에 태워서 문 밖에 태워주시면 되고요. 팁으로 볼게요. 자, 간단하게 입원 시 검사 및 앞으로 치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개인 소지품 돌려주고요. 퇴원 시 환자가 가지고 갈 약물 등 모든 필요한 물품이 준비되는지 간호조무사가 확인해주고요. 만일 의사의 권유 없이 퇴원할 경우에는 절차가 각서가 필요한지 있는지 잘 확인하면 되죠. 문제, 퇴원 교육으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추후 병원 방문 일자와 장소가 되겠죠. 자, 페이지 69쪽을 볼게요. 자, 볼게요. 69쪽이 아니라 잘못됐더라고요. 어디 피시냐면요. 63쪽을 피시면 됩니다. 예, 잘못됐네요. 네네네. 자, 69쪽을 보시고요. 자, 68쪽입니다. 네. 교차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교차 감염이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이미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 2차 감염병이 부추가 되는 것, 즉 환자의 병원균이 다른 환자에 옮겨지는 것을 말하고요. 간호하기 전후 30초에서 1분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10 내지 15초간 씻고요. 손톱 밑을 조심해서 씻고요. 손에 상처가 있을 때 반드시 소독액을 바르는 장갑을 끼고요. 간호처치 시에는 고무장갑이나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요. 환자의 질병 특성을 이해하고 전염의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분비물이나 드레싱 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시고요. 자, 169쪽의 T 위에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할 경우 근무 시작 전후, 가공 및 마스크 사용 전후, 환자와 직접 접촉한 후, 환자 붕대나 대소변을 만지고 난 후, 처치나 투약 전에 씻어야 되죠. 자, 문제 볼게요.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30초에서 1분 정도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뭐죠? 환자와 직접 접촉한다죠. 자, 61쪽을 볼게요. 자, 외과적 무균실의 원칙. 너무 중요하죠. 다 볼게요. 멸균 물품은 물품목과 규격별로 분류하여 보관. 멸균 내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품은 무균적이어야 되고, 멸균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과 접촉하면 오염.
멸균 부품이 시야에서 벗어난 것은 오염. 멸균 부품도 공기 속의 미생물에 잠시간 노출되면 오염되었다고 간주. 멸균 영역의 가장자리는 균이 있다고 하고요. 피부는 멸균이 될 수 없고 균이 있다고 간주. 습기는 모세관 현상으로 멸균 부품을 오염시킨다. 즉 멸균된 가지에 습기가 스며들었을 때 오염. 수술실에서 소독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 통과할 때는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불길이지 않도록 서로 등을 향하게 지나가고, 손 씻기를 할 때 손끝을 팔꿈치보다 높게 하고 가운의 앞면쪽 허리 아래나 뒷면 소독포의 외면은 오염. 개봉한 흔적이 있거나 멸균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오염. 멸균 표시지 색 변화가 불분명한 경우에 오염. 소독표를 폈을 때 가장자리에 늘어난 진보는 오염. 이렇게 간주하죠. 문제 볼게요. 자, 멸균의 상태에 대한 설명. 멸균 되었더라도 화실지 않다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 자, 멸균품과 깨끗하게 멸균 물품이 접촉했을 때 멸균이고요. 멸균 물품과 오염된 물품이 접촉했을 때 오염. 멸균된 물품이 젖어 있어도 오염. 시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오염이죠. 자, 그 다음에 기초 간호와 치사쪽 빌게요. 자, 앞쪽을 넘길게요. 자, 전치대반. 자, 태반이 자궁의 하부에 착상해서 자궁 경부의 안쪽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거나 자궁 경부와 태반이 매우 가까이 위치한 것으로 200건당 한 건이며 모성 사망률의 10%를 차지하고요. 넘기시고요. 원인은 자궁 후 수술 후에 상처 부위에 잘 생기고요. 증상은 갑작스러운 무통성 질출혈. 자, 임시 7개 이후에 생기고요. 주의사항, 내진하면 안 되고요. 대기요법은 태아가 생존력 있을 때까지 임신을 유지하는 것으로 절대 안전과 약물을 투여하고요. 그 다음에 37주 이상이고 분만이 시작되거나 출혈이 개선되면 제왕절개를 실시하고요. 근데 전치태반 시 반드시 제왕절개 분만을 실시하거나 출혈이 적거나 변년 전치태반인 경우에는 질식 분만을 고려할 수 있죠. 자, 문제. 임시 37주경 전치태반인 인부가 약간 출혈과 보통이 있어 산부인과를 찾았다. 인부가 질식 분만 가능성을 물어보았을 때 가장 적절한 답변. 출혈이 계속되면 즉시 제왕절개 분만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실문제 78쪽을 필게요. 자, 일반적 소변 검사. 자, 검사물 제치 후 빨리 검사실로 보내고요. 운반이 지연될 때는 냉장 보관하시고요. 자, 방법 볼게요. 자, 방법도 중요한 것만 볼게요. 검사 목적과 방법을 환자에게 설명하고요. 일반 소변 경우에는 환자에게 50cc를 변유하다가 소변컵의 중간열을 30에서 50cc 받게 하고 생리 중인 여자는 검사물에 생리 중임을 표시하고요. 요 배양용 소변 검사인 경우 필요시 인고 도뇨하여 도뇨가로부터 소변액이 흘러나오게 한 후 묽은 시간간의 소변을 받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일반 소변 검사를 위한 검사물 채취 방법. 답은 중간 소변으로 35cc를 검사물 용기에 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286쪽을 빌게요. 자, 충수염. 충수돌기염이라고도 하죠. 자, 맨장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남자가 잘 생기고 사춘기도 때 많이 생기죠. 자, 증상 미열, 오심, 구토, 몇 번의 부위에 반동성 압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설사, 변비가 있고요. 급성 추세 환자에게 수술이 어려울 경우
강력한 항생물질을 사용해 염증을 가라앉히고 어루주머니를 하복부에 대어주시고요. 수술 후 금지시키며 합병증 예방을 위해 조기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요.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얼굴을 옆으로 돌려놓고요. 또한 수액을 맞고 있는 경우 수액이 빨리 떨어진다고 해서 잠그면 안 되고요. 수액 배분을 적절히 조절해 주시고 환자가 요일을 느끼면 소변을 보고 잘 때 소변 등을 데워주시면 되죠. 자, 옆에 팁으로 볼게요. 자, 충수염. 자, 맹장염이기도 하고요. 수술이 지연되면 충수가 파열되어 복막염이 생기고요. 수술 후 금식이 해제되고 나면 맑은 국물에 유동식을 제공하고요. 방광팩만은 절개선에서 압력을 주어 치유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않게 해주시고요. 밑에 급성 충수에 가려볼게요. 통증의 위치를 파악하고 금시시키고 먼저 체온을 측정해서 아코 스펀지 목욕이나 얼음 주머니 되어주시고 추스할 때까지 관찰하시고요. 관장이나 완화제 복부의 연료법을 실시하지 않고요. 환자를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알코올 등 마사지 해주고 소변대에 되어준다 했죠. 자, 문제. 자, 옳은 거 골랐네요. 복부에는 얼음 주머니를 대어서 동통 완화시키고 복부에 얼음 주머니를 대어서 의사를 부르고요. 아칼리성 음료수나 보리차는요. 금식이 되니까 안 되고요. 복부에 차있는 배설물을 위해서 관장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운동은 안 되죠. 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배 42쪽을 필게요. 자, 신체 역학에 대해서 나오네요. 자, 이것도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1. 신체 이동 시에는 신체가 각 부위 간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고요. 기저면을 넓게 하거나 무게중심점을 기저면에 가까이 함으로써 신체 안정이 증가.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며 침대 난간을 낮게 하여 긴장을 줄이도록 하고요. 이동한 방향을 향하여 마주보도록 하며 방향을 바꿀 때는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하여 돌리고요. 척추를 꼬지 않게 해주시고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하고요.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움직일 때는 엉덩이와 배의 근육을 물체를 잡아 올릴 때 손바닥을 이용하시고요. 자, 손바닥에 힘이 세고요.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몸 전체를 구부리지 말고 쭈그리는 체를 취해 주시고요. 물체를 잡아당기거나 밀 때는 체중을 이용하시고요. 자, 142쪽 팁을 볼게요. 신체 균형은 기저면이 넓을수록 중심이 낮을수록 기저부에서 가까이 올수록 더 잘 이루어지고요. 기저면은 발을 넓게 벌림으로써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서 있는 자세보다 앉아 있는 자세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세가요. 안정된 상태고요. 143쪽의 팁. 양발을 약간 벌려 기전면을 넓히고 무게 중심을 낮추어 기전면에 가까이 하고요.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고 운반하는 목젖물에 30cm 가량 떨어진 곳에 서고요. 중력에 맞서지 않고 일하지 않도록 하고요. 물건을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것보다 밀고 끌고 미끄러지는 것이 힘이 덜 들고요. 물체를 신체에 가까이 함으로써 팔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죠. 문제 볼게요. 간호사가 취해야 할 신체 역학의 원리. 간호조무사는 가능한 한 대상자로부터 가까이 서고요. 엉덩이 들어 올릴 때는요. 손바닥으로 친사면 지지하면 안 되죠.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힘의 방향으로 마주하고요. 간호조무사의 두 발을 앞뒤로 40cm 정도 벌리고 쓰면 되죠. 99번 208쪽을 볼게요. 자, 208쪽에
수술 전 일반적인 간호에서 라의 진단적 검사가 있죠.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기본적인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가 어떤 건지 볼게요. 혈액 검사, S선 촬영, 조직 검사, 신장 기능 검사, 대소변 검사 이런 것들 하죠. 문제, 수술 전 정기 검사의 종류에 속하지 않은 거, 인내시경 검사죠. 자, 261쪽을 마지막으로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서 볼게요. 배구, 시골책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261쪽은 보니까 탈구, 염자, 강직에서 나오고요.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염자입니다. 염자의 정의 볼게요. 근육 운동 또는 무거운 걸 들거나 떨어졌을 때 관절을 지지하고 있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갈라서질 수가 있는데요. 뼈에는 이상이 없으며 뼈를 지지하는 인대 등이 찢어지거나 늘어난 상태를 말하고요. 자, 넘겨볼게요. 자, 염자의 응급처치. 염자된 부분을 높여주고 얼음 찜질, 체중을 지탱하지 않는다. 마사지를 금하고 안정시킨다. 손상 24시간 후에 열치료를 해준다. 손상 부위를 고정시킨다. 자, 61조 팁을 볼게요. 반목을 삐었을 때 응급처치, 다리를 상승시키고 얼음 찜질을 해주시고 24시간 후에 열치를 해주는 거죠. 자, 문제 볼게요. 자, 배골하다가 발목을 지지하는 데가 늘어나서 경기를 뛰지 못하고 있대요. 간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걸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리를 올리는데요. 이거는요, 우선 해야 할 일은 아니죠. 그 다음에 환부에 물에 젖지 않게 한다. 안 되죠. 조심해야죠. 자, 환부를 고정한 후 체중을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항생제 투여는 나중에 처방을 받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1회 체크 테스트 문제 풀이와 기본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예, 이 영상은요 오로지 체크 테스트 문제 답과 기본서의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달달달달달달 자꾸 들음으로써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는 만든 영상이오니 뭐 불법 복제나 복사나 그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오로지 제가 공부하는 방법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양해 부탁드리고요. 하다가도 제가 한 번씩 막 이렇게 말을 버벅거리거나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은 1회 끝냈고요. 다음 시간에는 2회에서 볼게요. 안녕.